안녕하세요.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알몬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살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이 영상만 본다면 아파트 선택하시는데 확실한 기준이 서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재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선택지일 경우 이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가까운 곳, 내가 사는 동네, 혹시 친구가 살아서 아니면 자녀의 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결정하잖아요. 네, 그걸 보통 정실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구입할 때 흔히 있는 일이죠. 정실 투자를 하는 그 원인은요, 평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 마인드만 가졌어도 이런 투자는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일단 지역을 찾을 때는요, 생뚱맞게 내가 모르는 지역보다는 내가 아는 곳, 내가 사는 지역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대전 사는데 천안을 본다든지, 천안 사는데 안산을 알아보겠다고 그러지는 마세요. 대장 아파트를 찾으십시오. 각 지역 구마다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를 찾는 법은 많습니다. KB 리브온이라든지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아파트 실거래가. 하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지역의 평당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복합이라든지 고급 빌라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례에 대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가가 높은 곳을 찾습니다. 중대형 대단지로 넓게 포진됐고 평당가가 높다면 그 아파트가 대장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대장 아파트가 치고 올라가면 그 온기가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여력이 되신다면 대장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그게 좀 힘들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단지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대단지라도 단일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이 고루 포진된 아파트가 좋습니다. 단일 평형은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이 필요한 수요자들은요, 주변 대형 신축으로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대형 평형으로 골고루 포진된 아파트는요, 다른 단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단지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죠. 가장 좋은 건 700에서 한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중대형으로 고루 포진된 단지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중고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돈이 된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청약이나 조합 가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신축으로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구축인데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라면 조합이 설립되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 충분합니다. 하지만 10층에서 한 15층 정도는 재건축 대상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별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만 무성하고 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서울 중심부가 아닌 이상 재건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축 중에서 중축이나 고층 아파트보다는 현재 상태에 값이 뛸 수 있는 새 아파트 사시라고 권합니다. 아, 신축 좋은 거 몰라서 그러냐, 돈이 비싸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상품이든 집이든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싼 건 싼 값을 하고 비싼 건 비싼 값을 한다는 말이죠. 신축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입지 좋은 곳은 완판될 것이고 분양가가 좀 나가는 곳은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프리미엄이 없는 분양가에 살 수 있으면 꼭 사시고요. 새 아파트는 또 완공 때까지 한 3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분양권은 계약금만 놓고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는 보통 2번 크게 오릅니다. 당첨되자마자 수요가 폭발해서 오르고요. 그리고 중도금 후반기에서 입주 후 1년 안에 한 번 더 오릅니다. 하지만 입주 임박 전후가 가장 크게 오르죠. 3년이란 시간이 참 애매하고 그렇지만 전월세로 계시든지 부모님 집에 잠깐 들어가 사시든지 몸테크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새 아파트가 인기가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새 것이란 뭐 설계, 구조, 시공, 자재, 품질, 단지 환경, 유행, 정보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건 중고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주차난도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주차 때문에 새벽에 차 빼달라고 호출받지 않아도 되고요. 새 아파트는 보통 지하 1층에서 3층 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간이 충분하고 지상 1층은 뭐 미니 석가산이라든지 조경 마치 수목원으로 꾸며놔요. 이런 곳은 삶의 질 높아지고 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되어집니다. 관리비가 저렴하다. 관리비는 매월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1년을 놓고 본다면 꽤 큰 돈입니다. 중앙난방인 경우 관리비가 장난이 아니죠. 새 아파트는요, 공용 부분 전기는 태양열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관리비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또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는 수돗물에 녹물이 나와서 연수기 쓰는 건 기본이고 이것저것 뭐 고장투성이에다가 누수에다가 결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새 차도 새 모델이 더 비싸고 선호하듯이 새 아파트도 똑같아요. 중고 아파트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리고 또 가격이 뛰는 겁니다. 초품이 아니면 2차선 도로 정도 건널 수 있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구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사립초라든지 명문 학군이 아니더라도 초품이 된 아파트가 나중에 팔기도 좋고 인기도 많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 두고 몇 천에서 몇 억까지 가는 거는 일도 아니죠. 학군, 역세권, 숲세권, 상권, 조망 그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치냐. 저는 단연코 학군 그 중에서 초등학교는 최고고 그 다음 중학교죠. 초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다가구 빌라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대학교 친구들 술집이나 노래방, PC방 많이 가잖아요. 유해상권이 형성이 되면 주거단지로서는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대학교가 옆에 있는 주거단지는 되도록이면은 글쎄요 뭐 선호하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곳이어야 한다. 부자들은 그런 곳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입주를 하죠. 오르는 데만 오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소득 상위 20%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부자들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 가격에 맞게 부동산을 사지만 부자들은요, 입지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고 부동산을 매불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 얼마죠? 분양가가 얼마였죠? 비교하면서 비싸다고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투자자나 부자들은요, 과거에 얼마였는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현재 얼마이지만 미래는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미래 가치에 접근합니다. 내가 사려는 곳이 미래 가치가 있는지, 개발 호재, 일자리가 있는지, 대형 마트나 지하철, 상승 여력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가 외곽인지, 더 옆으로 퍼져나갈 여력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변두리 지역이라면 상승 여력은 한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지 전세 거래가 많다고 해서 세입자들이 선호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낡았는데 전세가가 80% 넘는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살긴 하나 사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전세로 있다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잘 보셔야 할 건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느 정도 갭이 있으면서 전세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갭을 유지하면서 전세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살고 싶긴 한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다. 세입자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1년쯤 특급매로 한 개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곳 아파트 유심히 이렇게 째려봅니다. 입주 2년차 비과세 매물들 많이 쏟아집니다. 만약에 원하는 동호수를 다 찍었다면 등기부를 한번 떼보세요. 집주인이 대출이 좀 있다면 유리한 쪽으로 키를 잡으실 수 있고 대출이 없다면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정보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할 점은요.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은 내 집 근처 부동산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살기 편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 눈에는 살기 좋고 편한 곳이지만 남들 눈에는 별로인 동네가 대부분입니다. 상위 부동산은요, 내가 살고 싶은 곳과 다른 곳이 많습니다.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이 상투가 아닐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커지는 속도와 현금을 모아가는 속도는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손님 중에 한 집에서 10년 동안 전세입자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무슨 호재가 있다 하면 들려서 살까 말까 이렇게 뜻만 들이고 실행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임대인과 다시 2년 갱신했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과연 좋아할 일인가요? 저는 집을 사게 된 계기가 아주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서 그 세입자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약 같은 거 아예 생각하지 않고 집을 사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약한 집주인이 저에게는 은인 같아요.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났다면 저도 평생 전세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을 일구는 데 있어서 과연 고마운 분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저 편히 살 집을 구하는 차원이라면 단독주택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테크 차원이라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시라고 권해드려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무수히 많은 주거용도 쏟아집니다.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한다 해도 아파트는 아니죠. 속지 마십시오. 또 전원주택 지어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자분들의 로망이죠. 세컨하우스, 자금이 좀 넉넉하다면 집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신경 안 쓰시겠다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면 전원주택도 권하지 않습니다. 집은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자주 사고 팔아야 합니다. 자주 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듯이 평생 한 곳에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을 쌓으세요. 집을 팔려고 오는 분 중에 한 집에서 10년 이상 사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가격으로 더 좋은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교도소 인근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물도 안 나오는 달동네 사시는 분들도 본인 동네가 제일 살기 편하고 좋다고 얘기하세요. 사람은 어느 곳이든 간에 오래 살다 보면 그곳이 고향이 되고 정이 들고 또 살기 편한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한 곳에 너무 강한 집착을 갖지 마시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여러 곳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을 바꿔 타며 불을 들여가는 거죠. 부동산은 오르는 부동산도 있고 오르지 않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오르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집을 자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그런 곳이 어딘지 또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집에서 5년 이상은 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5년 이상을 살게 되면 새 집도 헌집이 되고 또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지역, 꿈틀거리는 지역, 바람 부는 곳으로 가시라고 해요. 오늘은요, 아파트 고를 때 어떤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입지 아파트 몇 개가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그 중에서 본인 재무 상황에 맞는 아파트 임장하면서 이곳이다 하는 곳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알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